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4월 26일에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중요경기 분석 시작해볼텐데요. 첫번째 경기는 첼시와 에버튼의 맞대결입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노리는 첼시와 잔류를 위해 싸우는 에버튼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텐데요. 첼시는 여전히 수비진에 큰 공백이 있습니다. 포파나와 귀스토, 기우, 무드리크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브로야는 임대조항으로 출전할 수 없는데요. 다행히 지난 플레이온전에서 승리를 이끈 멤버들이 대부분 건강하게 출전할 수 있으며 마레스카 감독은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에버튼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타쿠우스키, 칼버트 르윈, 망갈라, 린스트롬이 모두 결장합니다. 여기에 브로야도 첼시 소속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어 공격진 선택폭이 좁은데요. 마이클 킨이 타쿠우스키의 대체자로 수비 중심을 잡아야 하고 최전방에는 베토가 다시 기회를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첼시는 지난 라운드에서 풀럼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였는데요. 최근 홈경기에서는 연속 승리에 실패하긴 하였지만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리그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이 점점 팀에 녹아들고 있고 콜 팔머를 중심으로 한 이선의 활약이 인상적인데요. 현재 첼시의 에이스는 단연 콜 팔머입니다. 시즌 평균 평점 7.35로 팀 내 최고,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 패스, 마무리까지 고루 갖춘 공격 자원으로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잭슨과 마두에케도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어 첼시의 공격 라인은 위협적인데요. 특히 중원에서는 카이세도와 엔조 페르난데스가 조율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높은 압박과 볼 전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원 장악 여부가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중시하는데요. 중앙에서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가 수비 상황에서는 중원을 좁혀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공격 전개 시에는 패스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로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합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볼 운반이 이선 자원들의 공격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콜 팔머를 활용한 하프 스페이스 침투입니다. 팔머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좁혀 들어오며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측면 수비수가 팔머에게 끌리면 그 공간을 리스 제임스가 오버래핑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첼시의 중요한 공격 루트이며 에버튼 수비가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한 첼시는 후반전에 은쿤쿠나 갤러거 같은 공격 자원을 교체 카드로 활용하여 흐름을 바꾸는 전략도 즐겨 사용하는데요. 후반 중반 이후 체력 저하가 오는 에버튼의 수비 라인을 흔들기 위한 좋은 선택지입니다. 현재 에버튼은 맨시티전에서 경기 막판 2골을 허용하며 2대0으로 패배하였고 최근 8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고 있는 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나마 그 1승이 원정 경기였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에버튼은 1994년 이후 한 번도 첼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는데요. 이번 경기도 그 징크스를 깨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현재 에버튼은 공격형 미드필더 은디아예가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평점 6.98로 팀 내 가장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며 스루 패스와 슈팅 모두 위협적인데요. 하지만 결정력이 부족한 베토가 최전방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에버튼은 수비에 치중한 4-2-3-1로 시작하되 공격 전개 시에는 4-4-1-1처럼 변형되며 은디아예가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전방으로 올라올 텐데요. 특히 좌측에 미콜렌코, 해리슨 조합이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 첼시의 측면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의 마무리를 지어줄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인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에버튼의 세트피스 전략입니다. 수적 열세를 안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큰 만큼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제공권 싸움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첼시의 수비진이 공중볼에 약한 순간이 간혹 드러나기 때문에 에버튼 입장에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첼시는 팔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조합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홈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흐름인데요. 반면 에버튼은 여전히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 이탈과 함께 공격진 무게감이 떨어지는 점도 변수인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종 스코어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두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레스터의 맞대결입니다. 강등이 확정된 레스터와 리그 막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울버햄튼인데요. 양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양팀의 부상자 명단 살펴볼 텐데요. 울버햄튼은 주전 골키퍼 주제사가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컨 골키퍼 벤틀리가 연속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희찬과 리마, 벨르가르드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모스케라와 키워미, 곤살레스, 칼라이지치는 결정 확정인데요. 반면 레스터는 파타오가 부상으로 아웃하고 핵심 미드필더 윙크스는 내부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울버햄튼은 최근 흐름이 매우 좋은데요. 맨유 원정에서의 짜릿한 1대0 승리를 포함해 리그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페레이라 감독 부임 이후 팀은 더욱 안정된 수비 조직과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주며 강팀들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울버햄튼은 마테우스 쿠냐가 핵심인데요. 최근 경기에서 7.36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크리스티안 무네치와 라르센 역시 2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맨유전 결승골의 주인공 사라비아도 선발 복귀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목되는데요. 이번 경기 울버햄튼은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라인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할 것입니다. 특히 사이드의 아인 누리와 넬송 세메도의 공격 가담은 울버햄튼의 전환 속도를 배가시키며 쿠냐와 무네치의 이성 콤비 플레이도 날카로울 텐데요. 최근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득점을 만들어내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레스터는 지난 라운드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며 결국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1무 9패, 분위기와 사기가 모두 바닥인 상황인데요. 반니스텔로의 감독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젊은 자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스터는 제이미 바디가 여전히 최전방에 서 있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많고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모습입니다. 또한 은디디는 중원에서 트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팀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있어 개인 활약이 빛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레스터는 4-2-3-1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측면 수비수들의 오버래핑 후 복귀 속도와 수비 조율 문제는 울버햄튼의 역습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디디와 수마레가 수비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공수전환 속도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요. 중앙 밀집도보다는 개인 기량에 의존한 플레이가 많아 조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울버햄튼의 최근 흐름과 홈 경기력 그리고 레스터의 무기력한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우세가 점쳐지는데요. 특히 전술적 조직력과 수비 안정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울버햄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종 스코어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마지막 경기는 뉴캐슬과 입스위치의 맞대결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는 뉴캐슬과 강등이 확정된 입스위치의 맞대결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뉴캐슬은 수비진에 큰 공백이 있습니다.
주장 라셀레스와 보트만, 루이스 홀은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되었고 셰어는 지난 아스톤빌라전에서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도 출전이 불투명한데요. 에디 하우 감독은 크레프스를 중앙 수비에 가용하는 대안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입스위치는 부상자 명단이 더 길고 심각한데요. 무리치와 오그베네, 번스, 스즈모딕스, 필로지네, 필립스, 허친슨, 브로드헤드까지 총 8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되었고 주전 풀백 데이비스는 징계로 결정합니다. 또한 타운샌드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왼쪽 풀백 자리는 그리브스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 아스톤빌라에게 1대4로 대패하며 주춤했지만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홈 4연승을 기록 중이며 그 기간 동안 무려 15개의 골을 기록하였는데요. 에디 하우 감독은 여전히 주축 수비 자원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탄탄한 공격력으로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뉴캐슬에서는 이삭이 확실한 핵심입니다. 이번 시즌 평균 평점 7.41을 기록하며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임팩트를 남기고 있고 양 측면에 반스와 머피도 최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원에서는 기마량이스가 팀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에서의 속도와 중앙 압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요. 기마량이스와 토날리를 중심으로 한 중원 조합은 공수 양면에서 안정감을 주며 윙 포워드들이 넓게 벌려주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트리피어가 공격 가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급이 매우 위협적인데요. 현재 입스위치는 남은 모든 경기를 이기고 동시에 웨스트햄이 전패해야만 잔류할 수 있어서 사실상 강등이 확정된 분위기인데요. 최근 두 번의 원정에서 1승 1무로 선전했지만 시즌 전체로 보면 전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8명의 부상자와 1명의 징계 결장자가 있어 라인업 구성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입스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 NC소가 비교적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델랍이 최전방에서 버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과 체력 분배에서 한계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입스위치는 4-2-3-1로 나설 예정이지만 수비 조합의 변화가 많아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특히 좌우 풀백 자리의 공백이 커서 뉴캐슬의 측면 압박을 버텨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앙 수비수들이 뉴캐슬의 빠른 침투 패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전반 초반부터 실점 위험이 높은데요. 또한 부상자들이 많아 로테이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체력 관리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두 팀의 전략차와 동기부여 그리고 최근 흐름을 고려했을 때 뉴캐슬의 홈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특히 측면과 중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4월 26일에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종 스코어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